반갑습니다. HR 레시피 복셰프 강셰프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떤 주제를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현대 모비스의 인사평가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기업의 평가를 또 소개해주는 자리인데, 그러면 이 현대 모비스의 전반적인 평가 체계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모비스가 2023년 11월 월간 인사관리를 통해서 네. 이제 회사의 평가 제도를 소개했는데요. 코칭과 피드백이 키워드더라고요. 네. 그리고 목표 기반의 성과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크게 평가는 업적 평가와 네. 역량 평가로 구분이 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업적 평가는 목표 수립에서 출발하고요. 코칭과 피드백 기반 상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목표별 상시 평가를 직책자가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서 업적을 결산하고 조정 세션을 진행하고요. 결과를 공개하는데, 이 업적 평가는 보상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역량 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다면 평가를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아, 다음 평가요? 예, 그리고 등급 부여 및 조정 세션이 진행되는데, 이때 다면 평가를 참고해서 등급을 결정하고요. 네. 그리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데,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승진이나 승급으로 연계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업적 평가와 역량 평가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업적 평가의 특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세 가지 정도인데요. 네. 첫 번째는 목표의 유연한 관리와 성과 내용을 상시 기록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목표의 유연성입니다. 지금 많은 기업이 목표 합의에서 실패한 이유가, 네. 목표 합의를 했는데 환경이 변해요. 아, 근데 네. 그 목표 합의를 바꾸지 않으니까 이 페이퍼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네. 괴리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페이퍼는 서랍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목표가 환경에 따라서 네.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어야 된다. 아. 이 부분이 중요한데, 네, 네. 그 부분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연초에 세운 목표가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네요? 그렇죠. 아. 다양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것을 목표가 반영해 준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성과 내용을 상시 기록한다. 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뭐 했는지도 모르고, 네. 평가의 근거도 참 모호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시 기록도 상당히 중요한 네.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코칭의 강화입니다. 네. 그래서 성과 관리의 핵심은 사실 코칭이죠. 연중 코칭 지원 센터를 통해서 코칭 교육을 제공하고요. 와. 외부 전문가와의 1대1 코칭 서비스까지 지원해주고 있대요. 네, 데이빗이 항상, 저희 대표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평가는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피드백이 사실 코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칭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미형 평가 등급 부여인데요. 네. 많은 기업들이 사실 S, A, B, C, D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네. 가나다라 맛이 있어요. 이런 거 보니까. 네, 예전에는 수음이한가. 네, 맞아요. 수음이한가처럼. 네. 자, 근데 이제는 절대적인 의미를 담아서 평가 등급을 만들고 있는데, 네. 지금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outstanding, exceeding, good, need improvement 이러한 의미형 등급으로 변경했고요. 이 의미형 등급 변경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 등급 결정 프로세스도 네. 크게 보니까 1차 리더가 중간에 exceeding과 good 중에 하나를 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네, 이때는 상대적인 비율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평가 세션을 열어서 네. 최종적으로는 4등급으로 되는데, 아. 예를 들면 exceeding에서 이제 outstanding도 나오겠고, 네. good에서 need improvement도 나오는 이러한 방식의 등급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 같아요. 네. 이렇게 단계적으로 등급을 결정한다는 방식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서 아웃스탠딩이나 네. 리드 임프루먼트의 경우에 정해진 배분율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아웃스탠딩 같은 경우는 탁월의 개념인데, 네. 비율을 안 정해주면 대부분 탁월을 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네. 모비스도 최상위 등급은 비율을 제한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최하위 등급은 비율이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평가가 최근에 법률적 분쟁으로 많이 연결되죠. 맞습니다. 그랬을 때 최하위 등급이 비율이 있다라면 네. 그것은 강제 할당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하위 등급은 강제 비율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 네. 모비스도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최하위 등급은 강제 비율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잘해도 그 강제별이 있다 보면 결국에는 낮은 등급인 사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꼴찌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관대화를 방지하고 동시에 법적 안정성도 잘 지키는 법적 평가인 것 같습니다. 좋은 포인트네. 그렇다면 역량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사실 네. 최근에 평가 이슈 중에 하나가 역량평가의 불공정성 이슈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성과평가는 최근에 목표 합의를 기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상사가 자의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어느 정도 자의성은 있겠지만 네. 하지만 역량평가는 자의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역량평가를 안 받아들인 경우가 많은데 모비스도 이런 부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네. 첫 번째, 역량평가를 다면평가로 실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네. 명의 상사의 의견이 아니라 네. 동료나 구성원의 의견이라면 네. 쉽게 거부하기 어렵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량평가를 보상과 연계하지 않고 승진 등 육성으로 연계고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공정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역량평가를 보상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내 경쟁 상대인데 연봉이 저 사람이 더 오르면 내가 더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저 사람은 낮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량평가가 다면평가가 됐을 때 이게 보상과의 연계고리를 끊어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걸 정확히 또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소개할 만한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역량이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면평가로 진행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모비스의 보상제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성과의 차이를 보상에 반영한다는 게 큰 방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업적평가 등급별로 연봉 인상률이 다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이잖아요. 네. 놀라운 것은 연봉 인상률을 사내 게시판에 전사 공지한다는 거죠. 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아웃스탠딩을 받으면 네. 몇 퍼센트, 익시딩은 몇 퍼센트, 구순 몇 퍼센트, NI는 몇 퍼센트 이렇게 정보를 오픈함을 통해 가지고 네. 투명성과 공정성을 네. 높이는 이제 네.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경영성과급을 주는데 최하위 등급과 최상위 등급의 차이가 2배 이상 나도록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성과급을 개인의 평가와 연계하는 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영성과급이 개인 인센티브 성격을 갖는 네.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거죠. 근데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네. 이렇게 되면 뭐 무임승차 같은 것도 좀 방지하게 되고 맞습니다. 네. 동기부여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단점도 있어요. 네. 경영성과급을 개인평가와 연계하게 되면 경영성과급을 줬을 때 네. 조직이 활성화되고 네, 네.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네. 배가 아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다 안 받으면 괜찮은데 네. 나는 100% 받았는데 누구는 200% 받다 그러면 오히려 기분이 나쁠 수도 그러네요. 있어서 이 부분은 장단점이 사실은 있다고 보지만 네. 개인 성과급이 없는 그런 회사 입장에서는 네. 경영성과급을 인사평가와 연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네. 되고요. 다만 개인 성과급, 인센티브가 있는 회사는 네. 경영성과급을 굳이 네. 이 개인 평가와 연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도 개인 성과급이 없는 회사는 한번 시도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의 평가 제도 관련해서 시사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저희 예담 HR 컨설팅에서 제안하는 방법론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최근의 흐름이 성과평가는 MBO 관점으로 정확히 가면서 네. 리더의 코칭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목표 합의와 수시평가와 최종평가 모든 게 다 코칭으로 이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역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네. 이거를 깨달은 기업들이 코칭을 강화하고 있는데 네. 그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의 흐름은 역량을 평가하기보다 네. 계속 개발의 대상을 보고 네. 육성과 연계하는데 네. 진단할 때는 네. 동료들을 통해서 물으면 훨씬 더 공정하다는 인식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동료들 여러 명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의 수용성도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네. 역량평가의 다면평가가 굉장히 흐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실천적으로 고민해서 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기업들이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칭과 피드백 중심의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사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퍼날라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